그 다음에 네 번째는 x4 점점점 해서 n번째는 b라고 두고 얘는 xn-1 xn-2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요 면적을 구하고 요 면적을 구하고 요 면적 구하고 다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 밑에 있는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자는 거죠.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엔 또 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건데 요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근사를 시켜서 면적을 구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구분구조법인 겁니다. 그래서 Rn은 얘를 이제 델타 x 간격이니까 델타 x 곱하기 요 함수 값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fx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곱하기 fx1 더하기 델타 x 곱하기 fx2 더하기 델타 x 곱하기 fx3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간격을 좁힐수록 실제 면적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얘를 좁혀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하면 실제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을 여기다 사용해보자. 실제 면적 S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Rn으로 넓이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랑 똑같은데 우리 대학교 올라와서 이 책에서는 조금 내용을 하나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 똑같은데 이거 한번 복사를 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렇게 구간의 오른쪽 끝점 아니면 왼쪽 끝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반면에 이번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어떤 그 임의의 높이를 잡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특별히 x1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x2 스타라고 하죠. 요때의 높이를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높이를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R1은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fx1 스타 더하기 델타 x 곱하기 fx2 스타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델타 x 곱하기 fxn 스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영역의 끝일 필요도 없고 어떤 임의의 점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적분을 정의합니다. 정적분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1부터 n까지 fx1 별표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요거를 꼭
어떤 직사각형으로 나눠야 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직선으로 이어서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아까 이렇게 만약에 극한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뭐 극한이란 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대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이 조금 더 유용했을 겁니다. 사다리꼴로 하는 거.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어떤 포물선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사다리꼴,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물선. 포물선 모양으로 근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심슨 공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해보면 뭐 fx1 더하기 3 4fx2 더하기 3fx3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덧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극한의 의미를 이제 뭐 책에서는 a부터 b까지 fx dx 마이너스 n은 i는 1부터 fxi 델타 x 요게 어떤 의미의 작은 실수 입실론과 이런 이런 구간 안에 존재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맨 처음에 살짝 얘기했었던 입실론 델타 논증이에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게 주장된 거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값이 실제로 면적에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는지 근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근거를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놨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한번 제가 그냥 예제를 갖고 와봤는데 fx는 x제곱에 대해서 구간 1부터 3까지 사이에 첫 번째 예제는 5등분, 두 번째 예제는 n등분, 세 번째는 정적분. 그러면 첫 번째는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요. 1부터 3까지. 자, 5등분을 했으니까 한 칸은 3 빼기 1 나누기 5가 되겠죠. 5분의 2니까 얘는 1 더하기 5분의 2가 되고 얘는 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3이 되고 칸이 좀 모자라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간격은 5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제가 높이를 F1, 얘는 F1 더하기 5분의 2, 얘는 F1 더하기 5분의 3, 아니 5분의 3이 아니지, 5분의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A5라는 것은 요거 면적 F1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F, 이건 두 번째 이거 면적 F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세 번째는 F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2, 네 번째는 F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다섯 등분은 그렇고, 자, 그러면 n등분은 어떻게 하느냐? n등분도 똑같습니다. n등분은 요 간격만 달라지면 돼요. 요 간격, 아까 다섯 등분을 했을 때 5분의 2였죠. 그러면 이런 n등분을 하면 5분의 2가 아니라 n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함수값도 f1 더하기 n분의 2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자, 그렇게 쭉 가다가 k번째로 갔습니다. 그러면 f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k라고 쓸 수가 있겠죠. 함수값은 f1 더하기 5분의 2k. 그렇다는 거는 an은 f1 곱하기 n분의 2 더하기 f1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n분의 2 더하기 점점점 f1 더하기 5분의 2k 곱하기 n, 아니 5분의 2라고 자꾸 쓰네. n분의 2입니다. 죄송해요. n분의 2, 그래서 f3 곱하기 n분의 2. 그러면 요거를 저는 시그마로 표현을 할게요. k는 1부터 n까지 k는 0부터라고 해야겠다. k는 0부터 1 더하기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적분으로 넘어간다면, 자, 정적분은 어떻게 됐었죠? 1부터 2까지, 잠깐 요걸 설명 안 했는데, 그래서 요 극한의 그 면적의 결과를 우리는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표시하기로 정의를 했습니다. 라이프니츠. 자, 그래서 정적분은 어떻게 됐느냐? x제곱을 1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얘를 극한을 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시그마 n은 k는 1부터 f1 더하기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 자, 그러면 f라는 거는 x제곱이었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n분의 2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곱셈 공식 쓰면 1 더하기 n분의 4k
더하기 n제곱분의 4k제곱 곱하기 n분의 2 이제 곱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8k 더하기 n 세제곱분의 8k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그마 공식 기억나시죠? 지금 k에 대한 k는 0부터인데 자꾸 잘못 쓴다. k는 0부터. 자, k가 1부터 n까지 요거 어떻게 됐었죠? 요 공식? 요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었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뭐였죠?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이었죠. 근데 k가 0일 때 fk도 0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자, 첫 번째 항은 n분의 2 곱하기 우선 n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n 더하기 1개의 항이 있으니까. 두 번째, n제곱분의 8은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빼고 시그마 k가 되는데, 시그마 k가 뭐였죠?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더하기 8분의 n 세제곱도 영향이 없으므로 밖으로 빼고 더하기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그럼 이제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2n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약분돼서 4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1로 가죠. 4 곱하기 1이니까 결국은 얘 전체는 4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가 되고, 얘는 n세제곱분의 2n 세제곱 정도가 될 테니까 얘는 결국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4 더하기 3분의 8 해서 3분의 2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의 진짜 넓이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셨나요? 네, 질문 없으셨으면 잠깐만, 혹시 못 들어온 학생 있는지 잠깐만 체크를 할게요. 네, 아무래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계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책 페이지 44페이지로 가서 여기로 가서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맨 먼저 나오는 게 요거예요. A부터 B까지 fx 정적분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게 B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 것과 같으냐 인데, 정답은 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는다, 부호 자체가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에 적분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에 주목하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B, 그게 아니라 B에서 A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는 서로 같지가 않다. 두 번째로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 것은 0이다.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요 선분의 넓이를 구하라. 선분의 넓이가 어디 있습니까? 0이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분의 성질들은 세 번째로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것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그냥 아니다. 이건 면적을 곱한 게 아니네. 상수함수를 하면 B 빼기 A가 된다. 요거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과정과 똑같죠. A부터 B까지 상수함수 요 길이가 B 빼기 A고 높이가 C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미트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는 리미트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A부터 B까지 dx다. 요게 성립을 하는데 아까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극한 얘기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랑 리미트 an 더하기 리미트 bn으로 언제 분리가 가능하더라? 요거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죠. 여기 언제 가능했습니까? 각각이 알파, 베타로 수렴할 때만 가능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fx, gx가 요 구간 안에서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분리가 안 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하였을 때 거기다 c를 곱한다. 함수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그 상수는 역시 밖으로 뺄 수가 있다. 극한에서 배웠던 성질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극한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나 마이너스를 하나 똑같다. 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예제를 한번 보면 예제에서는 예제 3번 0부터 10까지 fx, dx를 17이라고 한다면 0부터 8까지 fx, dx를 12라고 한다면 8부터 10까지 fx, dx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0부터 10까지 fx, dx는 17이고 마이너스 0부터 8까지 fx는 마이너스 12인데 얘를 순서를 바꿔서 8부터 0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얘랑 이어지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하면 8부터 10까지 fx, dx는 17 마이너스 12라서 5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분의 대소비교 성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구간 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부터 b까지 fx, d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사실 당연한 겁니다. a부터 b까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면적 자체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그 얘기고. 두 번째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면 a부터 b까지 fx가 a부터 b까지 gx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 얘랑 얘는 같은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요걸 조금 바꿔서 fx-gx가 0보다 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hx로 따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h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부터 b까지 h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3번입니다. 자, 3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a부터 b까지 크거나 같을 때 f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캐피탈 M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함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죠. 함수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때 이거는 그 면적, 이 정적분의 면적은 요 직사각형 전체의 면적보다는 당연히 작을 것이고 요 아랫부분 면적보다는 크게 된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나올 2.2절의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선은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고 갈게요. 자, 어떤 걸 해보는 게 좋을까? 1-2의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단순한 함수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복잡한 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ln 1 더하기 xi의 제곱 델타 x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구간은 2부터 6까지 라고 주었습니다. 자, 정적분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네요.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2부터 6까지니까 우선은 2부터 6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델타 x 부분이 그대로 dx가 되는 걸 볼 수 있었죠. 왜? 델타 x라는 거는 n분의 b-a인데 결국은 요 아주 작은 요 구간인 거잖아요. 그 구간을 무한대로 줄여버리면 dx 아주 작은 미분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이제는 요거를 갖다 쓰면 됩니다. x ln 1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1-2번의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 지금 되게 이상한 함수가 있는데